네. 예. 자, 오늘 이제 수능이 있는 관계로 오늘 장이 10시부터 시작하고요. 10시까지는 이제 오시는 강환국 작가님과의 인터뷰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이 또 있습니다. 박세익 대표 김영열 센터장 네. 모시죠. 그래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환국 작가님 오랜만에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5월 11월의 사나이 강환국 작가. 펀트로 많이 드셨던 우리 강환국 작가님. 5월에 팔고 11월에 사자. 요거는 올해도 기가 막히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다 팔고 나갔습니다. 뭐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4월 20일인가 그 언저리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다 팔았다 그랬죠 그때. 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완전히 다 팔진 않고 자산 배분을 하긴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주식, 채권, 금을 했는데 주식 비중을 확 줄였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그때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었는데 5월, 10월이 안 좋긴 한데 엄청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더 안 좋긴 했는데 네, 어쨌든 좋지는 않았어요. 네, 5월, 10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들어갑니까 우리 강 작가님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미 들어가기는 했는데 근데 올해 11월, 4월은 평소보다 조금 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다른 예년 11월부터 4월까지보다는 올해 11월, 4월은 큰 기대는 안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거 하나 띄워주시면요. 네. 그 왼쪽에 보면은 그 왼쪽이 그 커스피의 홀수의 수익률이고요. 저 오른쪽이 짝수의 수익률입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홀수와 보니까. 짝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023년은 홀수해고 24년은 짝수해입니다. 근데 디벨롭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좀 이따 나오는 박세익 대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개발해가지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박세익 대표님 말씀하신 거 아니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말 코스피를 보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엉터리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홀수해가 좋고 짝수해가 안 좋은지. 네, 이유가 다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이렇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홀수에 투자를 했으면은 IMF 17배를 벌었고 그리고 짝수에는 마이너스 68%예요. 총 수익이.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그래프로 거짓말 치지 마요. 그래프는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네. 홀수에 투자하면 네. 저렇게 벌었고 네. 짝수에 투자하면 저렇게 마이너스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은 17배 대 마이너스 96%였습니다. 17배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에 착실히 지수에 투자를 했으면 17배를 벌었다는 거고 짝수에 투자했으면 언제까지? IMF 후부터요. 여기 보면 이제 90 IMF는 예. 워낙 크니까 그 이후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햇별 수익률을 보시면은 나머지 짝수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걸 좀 볼 수가 그 수익률은 있습니다. 연초 대비 연말 수익률로 그냥 단순하게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저는 10월 31일부터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11월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 해가 11월에 시작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을 계산할 때는 네. 2022년 10월 투자해서 2023년 10월 말까지. 네,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계산한 거죠. 그렇게 이제 계산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저는 늘 11월에 시작을 하니까요, 투자를. 네,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코스닥은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코스닥은 보시면은 이제 홀수와 짝수의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죠. 그러니까 홀수에 투자했으면은 내 돈이 17배가 되고, 짝수에는 마이너스 96%. 왜?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네, 이유가 다 있어요. 짝수에 큰일이 많이 터졌네. 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 유난히 짝수에 큰 일이 많이 터졌고 홀수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9/11 그거밖에 없습니다. 큰 거 중에서. 짝수에 네. 뭐 있어요? 일단 짝수에는 미국에 매번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선거가 매번 있어요? 4년 단위로 들어가니까. 대통령 선거가 4년 단위인데 중간 선거도 4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짝수에는 무조건 미국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좀 큰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좀 큰데.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11월, 4월도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홀수해가 좋았고 짝수에는 안 맞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요건 이제 코스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14, 16, 18, 20, 22 요때 5번 연속으로 이제 손실을 봤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홀수 11월, 4월에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저는 짝수 11, 4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이 4개월이고 올해 2개월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짝수에는 11월, 4월에도 좀 힘을 좀 못 쓰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은 그 이제 그 미국으로 좀 넘어가 봐야 돼요. 미국으로. 사실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이클이 바로 저 사이클입니다. 이게 대통령 사이클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주식 시장이 그러니까 1년 차, 2년 차에 좀 안 좋은데 2년 차에 보통 가장 안 좋고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2년 차. 그렇죠. 예. 네. 그리고 3년 차에 가장 좋고 4년 차에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3년 차고요. 내년이 4년 차입니다.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내년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보면은 얼추 거의 모든 사이클이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이번 사이클도 이제 보시면은 1년 차에 장이 평소시보다 좀 더 많이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그러니까 2년 차 아니나 다를까 평소보다 좀 더 다시 떨어져 가지고 맞춰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3년 차는 얼추 저 사이클대로 움직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7월, 10월에 보통도 빠지긴 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그걸 다시 되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 이 사이클이 잘 맞아 갑니다. 그런데 미국도 보면은 홀짝 투자가 통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도 홀수의 수익률이 짝수보다 좋아요. S&P 500은 이렇고 이제 나스닥은 좀 더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홀수의 수익률이 짝수의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능가를 하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엄청 차이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확실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미국은 근데 저 기간 동안에 홀수 짝수 포함해서 3개 빼고 다 올랐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홀수가 봐야 더 되는 게 좋다. 이게 총 수익률을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에 투자했을 경우, 짝수에 투자했을 경우. 근데 보면은 근데 미국은 또 재밌는 게 그 짝수에도 좋은 짝수회가 있고 나쁜 짝수회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분석하는 데 제가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미국은요. 언제가 특출나게 수익이 안 좋냐 하면은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차 2년 차가 수익률이 특출나게 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죠. 근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2002년이라든지 뭐 1974년이라 아니지 74년은 없는데 어쨌든 74년 있네. 보면은 그 2002년도 그렇고 보면은 대통령 첫 임기차 2년 차가 특출나게 수익이 안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요때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데 요때 중간 선거 때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레임덕이 될지 아니면 계속 좀 힘을 받고 갈지 그게 결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때 불안불안하니까. 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6년 차, 그러니까 두 번째 임기 중간 선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2년밖에 안 남았고 6년 이미 하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그리고 또 언제가 위험하냐 하면은 이제 4년 차가 아니라 8년 차가 좀 많이 위험합니다. 8년 차라는 거는 대통령이 두 번 임기를 하고 물러나고 새로운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이게 불확실성이다 이거죠. 네? 불확실성. 네, 그렇습니다. 이게 4년 차와 8년 차는 많이 다른 게 4년 차는 본인이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풉니다. 실제로 지금 바이든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재정 정책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4년 차에는 내가 다시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데 8년 차는 이 사람이 물러나기 때문에 신경을 확실히 좀 덜 쓰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두 명의 뉴커머가 나오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 2년 차, 8년 차에 망하는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서 짝수회를 그런 식으로 좀 나눠 봤죠. 그 나눠 봤는데 어딨냐? 여기 있네. 그래서 이제 왼쪽은 나쁜 짝수회. 그러니까 대통령 2년 차와 8년 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렇지 않은 짝수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짝수회는 1970년 후에 늘 수익이 났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 차, 8년 차의 경우에는 1970년대 후에 좀 이제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1974년, 90년, 2002년, 2008년, 2022년 요때를 볼 수가 있죠. 네네. 물론 수익이 날 때도 있었는데 2년차 8년차에 뭔가 사고가 많이 터졌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내년은 다행히도 2년차 8년차가 아니라라는 거죠. 내년은 4년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저는 좋게 본다라는 거죠. 미국 시장은 그래도 괜찮다. 그렇죠. 이제 대선해에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기는 한데 근데 이게 첫 번째 임기 대선이냐 두 번째 임기 대선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보니까. 근데 내년은 아시다시피 이제 첫 번째 임기 4년 차이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괜찮고요.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첫 번째 임기 4년 차에는 저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손실이 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큰 손실이 난 게 1932년이네요. 1932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대통령 4년 차에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미국해.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계속 수익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홀수 짝수 년도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좀 다른데 그것도 이제 한국과 미국이 또 다르고 또 네. 대선 관련해서 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네. 여튼 그래도 내년은 우리 강한국 작가가 볼 때 원래 이제 11월부터 4월까지가 괜찮은 투자 수익이 있는 해이나 짝수이기 때문에 그닥 기대는 안 하고 계시고 우리보다는 그래도 미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맞나요? 저는 사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날 것 같기는 한데요. 미국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도 분석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짝수를 좋은 짝수, 나쁜 짝수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해 다른 시장들, 뭐 한국, 중국, 일본, 독일은 어땠나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기 한번 그 보시면요. 그 제가 커스피를 그러니까 미국이 나쁜 해의 수익률 그리고 좋은 해의 수익률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커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나쁜 짝수일 경우 크게 박살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이 좋은 짝수일 경우 커스피도 그래도 수익이 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그래프가 미국이 좋은 짝수일 경우 그러니까 커스피 수익률이 어땠는가를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보면 이제 90년대는 안 좋았어요. 90년대는 워낙 한국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그냥 다 망했는데 그거 말고는 한국장이 미국이 좋은 짝수일 경우 돈을 그래도 꽤 잘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커스닥의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더라고요. 커스닥의 경우에는 그냥 짝수는 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국이 나쁜 짝수일 경우 커스닥은 좀 심각하게 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다행히도 내년은 좋은 짝수이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보면 이거를 딴 데도 다 해봤습니다. 일본도 해보고 독일도 해보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이 나쁜 짝수일 경우에 이제 크게 망하고 좋은 짝수일 때는 양호하게 수익이 났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마지막으로 중국도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이 나쁜 짝수일 경우에는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죠. 왼쪽을 보시면은 미국이 나쁜 짝수일 경우 중국은 거의 늘 망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미국이 좋은 짝수일 경우에 중국은 돈을 잘 벌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제 혼란스러운 정보가 들어오죠. 짝수에는 기본적으로 안 좋은데. 네, 근데 미국이 좋은 짝수일 경우에 세계의 그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양호한 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제 되게 중립적인 얘기가 이제 나온 건데 네. 근데 한국은 아쉽게도 악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죠? 총선. 네. 악재예요? 예. 총선이 있었던 해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 6개월, 후 6개월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것도 준비를 좀 이제 해왔는데요. 마침 또 한 6개월 뭐야? 5, 6개월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바빠졌네 이게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왼쪽이 총선이 있었던 짝수의 수익률이고 오른쪽은 그냥 짝수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친 게 있는데 동그라미는 이제 미국이 좋은 짝수였냐 그걸 의미하는 거고 X는 미국이 나쁜 짝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짝수회가 원래 좀 끔찍하긴 한데 총선 전에 짝수회가 보통 조금 더 끔찍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저기 뭐야 코스피가 뭐 46%가 빠졌어요. 2008년에.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기. 네, 그렇죠. 2000년도에는 저 그때는 IT 버블이 IT 깨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때 깨져가지고 2000년, 2001년, 2002년 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죠. 네. 야, 평균 21.34 코스닥이 네, 그렇죠. 네. 아.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그 총선 직전 11월, 4월 수익도 분석을 조금 이제 해봤는데요. 네. 보면 이제 저것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커스피, 이제 그 오른쪽이 커스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총선 전 같은 경우에는 그 전 6개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보면은 네. 사실 좋을 때가 별로 없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리고 근데 그냥 짝수회 같은 경우 총선이 없었던 경우에는 수익이 난 적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때는 사실 11월, 4월에 장이 크게 무너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총선 직후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선이 끝나면은 장이 좀 올라갈까라고 이제 그것도 해봤는데, 빠지네. 예, 그러니까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별로 썩 좋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희한하게도 이제 총선은 확실히 한국에는 이제 별로 좋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통계일 뿐이고 올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020년에는 예외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죠. 이제, 그렇죠. 이제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그 후 6개월 동안에는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이제 풀어줬으니까요. 그 직전에 엄청 빠졌으니까. 또. 그렇죠. 그 직전 엄청 빠진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물론 2024년에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2020년처럼 막 그 전 세계가 돈을 수조 달러를 풀고 막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네. 이제 그게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짝수가 맞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총선이라 악재가 또 추가로 있어가지고 좀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네네네. 그렇죠. 하여튼 우리 강욱 작가는 이제 그 동안의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이런저런 조건으로 쭉 분석을 해서 이제 앞을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스타일의 투자자신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여러 스타일이 좀 있으실 텐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투자 뭐 어떤 산업 분석에서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여튼 강왕국 작가는 그런 퀀트 투자,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보통 계절적으로는 괜찮은 시기이나 미국 시장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우리는 총선이라든지 몇몇 그 데이터를 보면 확실히 좀 미국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시장이 될 것 같다. 그 정도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제가 분석한 통계로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아무래도 좀 지금 내년에 미국이 좋은 짝수에 나쁜 짝수에 좋은 짝수입니다. 좋은 짝수에. 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가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4년 차니까. 그렇죠. 이제 두 명이 뉴커머가 이제 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두 명이 올드커머가 올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바이든이 나오고 저쪽에 트럼프가 나오면은 시장이 둘 다 잘 아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적습니다. 평소 시보다는요. 가장 클 때가 이제 두 명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8년 하고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두 명이 올 때 그때가 굉장히 피곤해지죠. 네. 그때 이제 장이 크게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요 상황에서는 그러면 우리 강 작가님은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십니까? 혹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이미 하고 있고요. 네. 네, 하고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그냥 제가 저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게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식 60, 채권 25, 실무자산 15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저는. 근데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S&P 500, 잠깐만. 나스닥 이렇게 네.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올려볼까요 화면을? 예. 그렇죠. 화면을 예. 일단은 일단 김슬기 전략이 지금 돼 있고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네. 저는 원래 소형주 퀀트를 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거 한국 시장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안 좋은 시장에도 내 전략이 통할까 해가지고 20년 데이터를 돌려봤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좀 안 좋은 해에도 내 전략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은 70%는 제가 늘 하는 소형주 퀀트하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수가 워낙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인버스에 좀 들어갔습니다. 30%가 이제 코스닥 인버스이고요. 네. 그렇게 70%는 소형주 퀀트로 가고 네. 30%는 인버스로 네, 근데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 포지션에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이 올랐으니까요. 네. 그건 좀 슬프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은 제가 보기에는 좋게 보기 때문에 S&P 500 나스닥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도 소형주 퀀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 왜 미국은 전부 다 소형주 퀀트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실 텐데 참고로 미국 소형주가 제가 해보니까 한국 소형주보다 더 와일드하게 움직입니다. 네. 변동폭이 커요. 네, 그래서 저도 쫄보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 미국 자산에 전부 다 넣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S&P 500 나스닥으로 지수 추정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만 소형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채권이랑 금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 그림 어떻게 조금 더 올릴 수 없나요, 근데? 네. 그 밑에 금이 가려진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식이 60인가요? 네, 60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60인데 거기서 근데 인버스 포지션이 조금 있기 때문에 60% 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렇게 있고 채권과 실물 자산이 있는데요. 네. 채권과 실물 자산이 있는데
그 이제 채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장기채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채권을 산 이유가 지금 뭐 대단한 거기서 뭐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주식 시장이 망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미국 시장이 저는 오른다고 전망을 했는데 이제 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 장기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수익을 보존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금도 그런 역할을 좀 확실히 좀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한 정리를 해봤는데. 보면은 그 미국 시장이 1980년대 후에 좀 크게 떨어지는 사례가 한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아, 채권 나랑 같은 거 샀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사셨는데요? 네. 채권 보니까 네. 30년째? 국고채 30년, 예. 액티브. 예. 저거 제가 샀던 거고. 정말요? 그리고 미국 그거죠. 그 미국 하일드. 하이힐드. 하이힐드. 저는 그냥 국채를 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샀다 팔았어요. 샀다 파셨다고요? 네. 저는 최근에 샀습니다. 언제쯤 사셨어요, 혹시? 저요? 저는 이제 10월 말인가 11월 초 그때 들어갔죠, 저는. 네 거 받았네. 그런가? 잠깐만. 그 뭐를 파셨다고요? 그 한국 채권을 파셨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채권 30년짜리가 있었고 예, 그죠? 그다음에 네. 미국 하이힐드 예. 그거가 있었거든요. 그거 10월에 파셨다고요? 11월 초. 11월 초쯤 판 것 같은데. 제가 10월 말 11월 초 그 언저리에 샀는데요. 진짜 그 물려 받았네요, 그거를. 정프로 거 강프로가 받았구만. 참고로 채권 수익률 좀 좋던데요, 지금 보니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산 후에. 네. 아, 그래요? 예. 나는 그래도 저도 한 4%인가 먹었어요. 오. 그 뭐야 채권도 근데 5월 10월에 좀 되게 안 좋지 않나? 언제 사셨는데요? 아니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10월쯤에 사고 10월 한 중순쯤 샀나? 그래서 2주 만에 파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왜요? 왜 팔았냐고요? 네. 아니 그거 4% 먹은 게 너무 좋아서. 그렇군요. 네네. 예. 왜? 팔지 말았어야 되나? 그냥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네. 채권을 사가지고 대단한 수익을 내는 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별로 없고 그 그냥 이제 주식이 망할 때. 난거 아니야? 네? 연수익 4% 난 거 같은데. 그게 뭐예요? 아니 그 한 달 동안 4% 버신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 10월 말에 팔았는데 10월, 그런가? 11월 들어와서 빠진 거 아니야? 글쎄요. 네. 그럼 내 거 받았으면 저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근데 제가 돈을 내고 샀잖아요.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증여세 아닙니다. 네. 저 깜짝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증여세? 왜? 내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채권과 금을 하는 이유가 저거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인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게 미국 시장이 망한 경우가 한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40년 동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24년에 미국 시장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제가 틀릴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저는 살면서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틀려왔고요. 이번에도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그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저 한 사례가 지금 가려졌네요. 2022년 보면은. 네, 바로 러우 전쟁 인플레. 맞아요. 화면에 가려졌는데?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나가고 있어요. 저만 안 보이는 거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저렇게 미국 주식이 한 20%씩 빠진 사례가 10번 있었는데 이제 그때 장기채와 금이 포트폴리오를 구한 적이 자주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장기채가 미국 주식보다 더 빠졌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갑자기 뜬금없이 페드가 그 금리를 0.5에서 5%로 올려버리니까 장기채 금리도 올라갔고 장기채 수익률이 망했죠. 그렇게 됐었고요. 네. 근데 물론 이거는 2022년 후에는 이렇게 큰 폭의 인상은 기대할 수가 없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5%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10%갈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10번 중에서 미국 장기채가 그 플러스 수익을 난 경우가 7번이었고 이제 금도 7번이었습니다. 공교롭게 둘 다 이제 7번이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체로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질 때 채권과 금이 같이 빠진 적도 있기는 하는데 근데 확실히 좀 덜 빠졌습니다. 예외 작년 장기채 그거 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장기채와 금을 통해서 주식의 하락을 해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골프전은 이제 걸프전이죠? 그 독일어는 골프전입니다. 근데 영어로 골프전이라고 하는군요. 여기. 네네. 독일에서는 골프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대로 발음하거든요. 네. GULF잖아. 그렇네요. 골프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네. 뭐야? 저 사람. 골프 시작했어요, 그러네. 요즘에? 네? 요즘 골프 골프예요? 시작했어? 아니요, 저 골프 쳐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네. 그렇죠. 아니, 거울프전이에요. 거울프전. 독일에 있었던 건 맞아요? 독일에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네. 프랑크푸르트 코트라 직원 출신인 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독일어로 물어볼 때요.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할 겁니다. 독일어로 빨리. 뭐예요? 독일어로. Ja, ich denke mal, der US-Markt wird besser sein als der koreanische Markt in 2024.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예. 아니, 독일은 잘하더라고. 저는 지난번에 오마하 가서 네. 독일 사람 만났잖아. 아 그래요? 아 독일은 돼요? 내가 약간 어색하게 영어를 했더니 옆에서 또 독일어를 확 해버리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게 사실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독일에 수능을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오다 보니까. 아 네. 독일도 수능 같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 한 과목을 하루에 봅니다. 독일은 네, 그래서 이제 며칠을 봐 그럼? 그러니까 3일 연속으로 보고 그리고 웃기는 거는 이제 그거 채점하는데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구두 시험을 마지막에 4개월 후에 한번 봅니다. 구두 시험을 또 봐요. 그러니까 네 번째 과목은 이제 필기로 보는 게 아니라 말로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거는 특이하게 또 채점을 직각해줘요. 네. 아 그 자리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 1월에 3개 과목을 보고 5월에 이제 한 과목을 보는데 그래서 5월에 총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돼요. 네. 너 몇 점 이렇게? 그렇죠. 그 구두 시험은 너 몇 점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필기 시험은 이제 채점만 2달 걸려요. 독일은. 네. 그 몇 점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나 너무 억울하다. 니네가 뭔데 날 그렇게 평가하니? 이렇게 그래서 안 돼? 그거 잘 보면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베를린 대학 이런데? 뭐 베를린 대학이 좋은 대학은 아니고요. 이제 네. 대학은 다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학과가 좀 다릅니다. 거기도 의대가 이제 가장 인기가 높고요. 그거는 이제 특이하게 한 7, 80%는 이제 성적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 20%는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로 갑니다.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수능 후에 5년 동안 이제 놀고 오고 10년 동안 놀고 오면은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집니다. 되게 특이하죠? 네. 독일에서 제일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과가 어디예요? 그 성적이 가장 높아지는 건 의대입니다. 확실히. 아 독일도? 네네. 독일도? 아 그래요? 그렇죠. 거기 저 대학교 기숙사 많이 들어가죠. 아니요. 기숙사 없습니다. 거의. 독일은? 네. 어디서 다녀? 그럼? 그래서 주변 학교 주변에 아파트나 뭐 이런 데 원룸 사는 거 이런 같은데? 예, 그것도 이제 그죠. 방을 쉐링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그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렇게 막 썸씽 막 많이 일어나고? 뭐 저는 이제 그 기숙사에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숙사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그 쉐어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그러겠죠, 뭐. 네. 네, 자기네들끼리 막 목요일마다 파티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 거기 네. 못 꼈어요? 아니 가서 자주 먹었죠. 이제 한 드링크 1유로 이렇게. 네. 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좋은 일은 없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독일 사람들 너무해. 네. 강원국이 어때서? 그러니까 진짜 좋은데. 네, 네. 아 나 진짜 화납니다 갑자기. 네. 자 그래서 네. 결론은 지금 현재 주식, 채권, 금, 현금? 예, 뭐 현금은 저는 뭐 당연히 늘 가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 자산 배분은 현금 제외한 자산 배분입니다. 네. 아 그리고 코인도 하고 있죠. 네. 코인도 하고 계시고. 네. 아, 코인 어떻게 괜찮아요? 코인 코인도- 요즘 제일 좋았지 수익. 코인도 이제 보면은 홀수 짝수와 극명히 나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코인도? 네. 아니, 코인 몇 년 됐다고 홀수작수를 나눠요? 2011년부터 있으니까 그래도 데이터가 좀 쌓여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코인은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짝수회가 여기는 이제 반감기가 있는 짝수회, 없는 짝수회로 나눠지는데 반감기가 있는 짝수회는 좋고요. 없는 짝수회는 크게 망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이게 망한다는 것이 주식과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뭐 망하면 20% 30% 망하면 크게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코인은 뭐 한 8, 90% 떨어져야지 그게 되는 거니까요, 그게. 네네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반감기라는 게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해, 이제 그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없는 짝수에는 크게 망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코인은. 네. 야 코인 홀수에는 다 먹었네. 네, 다 먹었습니다. 네, 예외 없이. 네. 5,865%도 먹고. 예, 이건 이제 비트코인인데 물론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 시가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홀수가 좋습니다. 짝수는 4년에 한번 망하고요. 올림픽처럼. 아니, 이것도 네.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이제 1월? 요건 1월부터 그냥 했습니다. 아, 요건 네. 1월부터. 그래서 이제 코인도 11월, 4월이 통하나 이제 그거 보기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최근에는 좀 주식시장이랑 상관성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 코인도 11월, 4월이 좀 좋더라고요. 5월, 10월이 좀 안 좋은 편이고. 그렇죠. 그거는 뭐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 지금 우리 강한국 작가님 귀엽다고 난립니다 지금. 아 정말요? 네. 오늘 전화 많이 오겠다. 아유, 저 저한테요? 사위 삼아야 되겠다 사위. 지금 이 시간에 대부분 5,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보거든. 네. 그래서 다들 저 학교 보내고 저 네. 직장 보내드리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한국이만 데려오면은 내 자산 관리는 고민 끝. 나는 그럼 해외여행도 아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형수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네. 근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골프가 많네요.
제가 맞아 이건. GOLF래요? 맞아. 골프 크리크라고 하나. 그럼 보면 하나니까. 골프 크리크라고. 골프 전쟁. 예. 골프 크릭. 확실히 골프전이군요. 골프 크릭. 예, 그죠. 예. 네. 영어 우리가 너무 영어 기준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지금 그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전쟁이 2003년이라서 가물가물했네요, 저도. 예. 네네. 골프 크릭 맞잖아요. 골프 그죠? 크릭.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김프로 사위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뭘 차이 많이 나요? 우리 지금 30대시죠? 제가 만으로도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예. 차이 안 나니? 그래봐야 뭐 한 17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니 왜 27살도 하지? 아직 애요. 아직 7살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산 배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토론도 해야 되니까. 네. 네.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요거 꼭 해야 되는데. 아니요. 그 보통은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거 못했네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은 할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능이라서 여유 있게.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우리 강환국 작가님 앞으로 종종 봬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